앞서 조정식 의장의 발언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내란 운운하는 이야기, 뭐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당대표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외에 국민의힘의 뉴스는 전부 징계입니다. 헬마 라이브의 썸네일이 징계스칸이었어요. 잘 지었다. 예, 아무튼 이게 다 징계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 최하 정족수라고 합니다. 3명. 윤리위원 3명이 징계 개시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절차적인 정당성 논란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 같아요. 과거에 그 이진숙 방통위가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2명이서 진행했던 것과 지금 뭐 같은 것이다 이런 평가들도 하던데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안 될까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그 내부에서는 이게 사실은 이제 당권파 비당권파 싸움 되게 오래됐고 당내에서는 이제 친한계 소위 얘기하는 대한과 미래 소속의 의원들을 좀 이제 쫓아내고 싶어하는 건데 일정 정도의 이제 빌미를 준 흔적은 좀 보여요. 이를테면 뭐 조경태 의원이랄까 그 다음에 이제 멱살 권영진 선생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한동훈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보좌관을 파견했던 진종호 의원 뭐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은 멱살은 폭력이니까 이거를 당이 묵과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당의 보좌진을 파견했으니 이건 해당 행위인 것이고 당론으로 박덕흠을 부의장으로 찍기로 했는데 그걸 따르지 않은 조경태에 대해서도 또 이제 징계를 하죠. 이런 명분은 있는 거다. 다만 다 묶어보니 친한계네. 다 묶어보니 비당권파네. 예.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를 찍어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적극 반발. 이렇게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국민의힘 내부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현명한 유권자들이 특히 영남의 유권자들이 진보 보수 양날개 차원에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의 지난 그 재보궐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저는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해요. 당신들 잘 정돈해서 대한민국 보수 정치 좀 한번 해봐라고 살려주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 상황은 자기들끼리 분탕질을 하면서 결국 지지율은 지지율대로 빠지고 그리고 보수 유권자 저 사람들은 안 되겠네. 완전히 영원한 결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더 들여다볼 만한 건덕지가 별로 없다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될 것 같아요. 징계가 진행이 될 것 같고 그쵸. 그게 이제 국가기관에서 뭐 징계하는 거 하고 정당에서 하는 거가 자율성이 좀 더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정당에 정과 뭐 자기네 당원 당규 같은 거를 크게 위배하지 않았다면 그 지난번에 김종혁하고 뭐 배현진이 가처분 이렇게 인용된 거는 정말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됐다면 앞으로는 저는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여지가 사실 법원이 정당일에 그런 식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통상은. 브레이크 건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죠. 당시에.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뜻이 아니면 윤리위원장 뭐 윤민우 그 사람들의 뜻이 확고한 이상 그냥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멱살을 왜 잡아요? 아니 그 권영진 멱살 안 잡았어야 돼요. 의원하고는 개인적으로 좀 잘 알죠. 아시잖아요. 대구 시장도 하던 양반이고 원래 약간 다혈질이에요? 원래 밀리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밀면 이렇게 아니, 넘어지고 이런 그건 사람인데 밀린 게 아니지. 네. 터치 이후에 확 넘어진 장면을 우리가 멱살 봤지만. 잡은 거는 좀 전에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거리를 준 것 같아요. 거리를 안 줬어야 돼요. 그 저는 권영진 의원은 제명 비슷한 수준의 출당 당할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살당할 것 같고요. 아니 왜냐하면 그 대한가미래라는 그 비당권파들의 모임. 그러니까 이게 초재선들이 중심인데 사실 권영진 의원은 뭐 선수론 재선입니다만 대구시장을 뭐 연임하기도 했었고. 2번 했죠. 그러니까 결국 정치 이력으로는 제법 큰 인물이고 대한가미래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권영진을 시작으로 그러니까 조경태, 진종호 등도 징계라는 걸 스타트한 것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슈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미를 줬다. 예, 장동혁 대표는 계속 막 어디 올림픽공원 가는 것도 이슈를 좀 해보려고 아니면 주제를 바꿔보려고 하는 건데 멱살을 잡아버려 보니까 장동혁 대표는 속으로 고맙다 야 네가 멱살을 잡아주나 이래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거리를 주는 거고 저는 이 징계 열차를 막을 방법 없다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는 저는 예전에 딴 데서는 한 2월까지 가겠네 이랬는데 8월까지 다 채웁니다.
근데 막상 이런 식으로 넉살 잡힌 사람들이 고소한다는 얘기는 안 했죠. 폭행죄 예. 징계만 한다는 거예요. 징계만 한다는 그리고 거잖아요. 심지어 딱 필요한 정점식 것만. 원내대표는 선처를 원한다라는 네. 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이런 장면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앞서 제가 그 헬마라이브 썸네일이 징게스칸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사장남천동이었다고. 어차피 예.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바로 잡아달라고 댓글이 헬마 올라와서. 하는 거예요. 똑같은 예, 거예요. 알았어요. 예, 미안합니다. 바로 잡습니다. 아따 막 별걸 다 하네. 헬마가 딴 사람이가. 자, 그 얘기는 오늘 세 분한테는 이제 못 여쭤봐서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공직선거법 1심이 1년 6개월 징역 집행유예 3년이 나왔잖아요. 이게 국민의힘에게 닥치는 하나의 영향력 397억이라는 선거 보조금을 이제 반환해야 되는 네. 요 상황에 대해서 세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그 국힘이 재산이 1,000억 원 넘게 있는 거 이번에 알았어요. 아니 갚아야죠. 제가 보니까 이거는 이제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허위여야 되고요, 사실이어야 되고요, 허위사실 유포랑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 세 개를 재판부가 너무나 꼼꼼하게 짚었어요. 이게 왜 허위인지에 대해서, 이게 의견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의에 대해서. 이건 뒤집힐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대법원까지 쭉 가면 확정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대법원의 판례에 나오는 표현들로 1심 판결들이 쫙 채워져 있어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이거 400억 마련해야죠. 이건 이제 빼박이다. 네, 되게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되게 아픈 게 네. 시간이 뭐 끌어진다 하면 고통만 길어질 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그 대표 시절 때, 경기지사 시절 때 그 강제 입원 사건, 예. 그 거리가 있어요. 뭐 이렇게 토론회 과정에서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그렇게 했던 것들은 좀 이해해 줄 여지가 있지 않느냐 등등의 이제 법리가 형성돼 가지고 저는 합의체 판결을 나온 거거든요. 네. 윤석열 지금 건진이나 저 윤우진 그 이남석 변호사 얘기는 거리가 없어요. 너무나 간명해요. 간훈 토론회에서 몇 번 넘어오면 내가 계속 그랬거든요. 이거는 그냥 시간 흘러가면 무조건 확정되는 상황이고 더 문제는 윤석열이는 상관없죠. 웃겠죠. 무기징역이 국민의힘이 있으니까. 마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홍준표 전 시장이 윤석열 한동훈을 끌고 들어온 사람들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윤핵관. 네. 그 얘기가 지금 뭐 사람 이름은 언급 안 하고 있지만 뭐 우린 들으면 대충 알 것 같은 예, 지금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보수지들이 마치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대선 직전에 조선일보 칼럼에 소위 얘기하는 윤희 동시 재거론 예. 뭐 이런 관점에서 똑같은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뭡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서 이게 항소심 재판부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 시동을 그러면 걸고 똑같이 있죠. 민주당도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된다. 그러니까 윤이나 이나 똑같은 거다라고 이제 논리를 세워서 설파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법조인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사안이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에서 하면은 유죄고, 뭐 토론회에서 밝히면 무죄냐? 뭐 이걸 또 시비를 걸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명징하게, 저 변호사 소개시켜줬습니까? 라고,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의 질문에 소개시켜줬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얘기해줄게 라고 하면서 한상진은 한 3-4가지 질문을 했는데 혼자 막 다 얘기를 해요. 전체 뭐 29분짜리 녹취 가운데 몇 마디 묻지도 않았는데 줄줄줄줄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네. 자기가 다 얘기를 해버려요. 이거보다 더 떨어지는 범죄의 증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건진법사와 관련해서는 특검의 수사 내용만 종합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니, 뭐 이거랑 본인이 재판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랑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뭐 김문기 알았냐 몰랐냐 뿐만 아니라 사진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마치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트리밍을 해서 얘기한 것에 대한 문제인 거니까 전혀 별개의 사건을 동등한 사건으로 놓고 마치 똑같이 취급되어야 한다. 뭐 그 법논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우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적합한 주장은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앞서 윤석열 한동훈을 데리고 들어온 윤핵관을 지탄하는 홍준표 전 시장 얘기를 했었는데 한동훈 의원 얘기가 지금 필리버스터 하겠다.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지금 예.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 이걸 받아줄 것이냐? 안 안 받아주죠, 당연히. 당연히. 이런 걸 왜 기사를 쓰고 있을까요? 기자들. 왜 국민이 그리고 마크맨들이 있어요. 필리버스터가 한동훈 대표 마크맨들이 예전에 국힘 때 했던 기자들이 여전히 있어요. 거기서 근데
언플 말고는 지금 사실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어디 뭘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 상임위도 외통이거든. 외통이하고 예결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정치인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사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 국민의힘 상황이 심각한데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요. 네. 장동혁과 이거 뭐 공교롭다고 해야 되나?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동혁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 징계 절차 개시했습니다. 그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은 처음 보는 혐의다. 혐의로 징계 대상이고요. 디테일한 혐의는 이따가 좀 부연해 주세요.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지선 때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혐의, 이게 이제 해당 행위다. 그래가지고 부산에 막 이사 가고 그랬죠. 네, 그리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 부의장 선거 중에 박덕흠 후보의 낙선 운동을 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교롭게도 셋 다 이제 장동혁과 대척점에 있는 그렇습니다. 분들인데요. 요거를 좀 부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임위 배분 관련 불만이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행안위 간사는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보위를 좀 겸임해서 맡고 싶다라고 했는데 안 된 거죠, 다. 근데 권영진 의원이 보았을 때 이제 권영진이 약간 감정이입해서 보면은 이상하게 지도부하고 친한 사람들, 저번에 원내대표 정도씩 밀었던 사람들은 다 원하는 상임위 잘 받았는데 나는 왜 다 이렇게 안 된 거야? 이것도 혹시 개파 가지고 장난질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찾아가서 고성이 올라가고 멱살을 잡는 상황에서 여기서 잘 언급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네. 송원석 전 원내대표. 그렇지. 같이 있었다며. 현장에 있었어요. 그 조인트 가 있던데. 네, 그분이 말리다가 멱살을 같이 잡혔어요. 쌍멱살이야? 멱살이 아니야. 전현직을 다 잡은 거야. 현직 원내대표를 잡고 말리면서 저는 약간 송원석 의원은 뿌린 대로 거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약간 뿌린데 거두려면 조인트가 가야지. 근데 아무튼 그게 밖에 현장에서 이제 소위 귀대기라고 하죠. 문 밖에서 소리 듣고 있는 기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알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궁금한 게 그래. 이걸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그럼 기자들이. 제가 들은 얘기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멱살을 잡으면 어떡해! 이 소리가 들려서. 그 얘기 맞아요? 그래? 그때 기자들이 복귀한 그 밖으로 도는 그때 풀이 있거든요. 네. 아주 상세하고 생생하게 지금 그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텍스트로. 네. 거의 어지간한 소설 뺨칠 정도로. 네,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이게 막 기자들이 이렇게 안 하더라도 떨어져 있어도 충분히 들을 수 고성들이 계속 안에서 오갔던 거지. 남은 하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근데 사실 저희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초유의 일이기는 하죠. 아무리 이 상임위 배분에 불만이 있어도. 본인이 정보위 관사를 지망했는데 행안위 간사를 하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행안위 간사는 하기 싫었고 그러니까 행안위를 먼저 얘기했구만. 그리고 간사 하라고 정보위는 하니까 나 하고 싫다. 싶다. 예. 정보위는 하고 싶다 했는데 이게 왜냐면 권 의원이 선수는 재선인데 이게 18선하고 22대이기 18대 22대이기 때문에 좀 짬으로 치면 중간에 게 대구 있어요. 시장도 했던 그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안과 미래 쪽에 속해 참좀 나름 중진의 지역구도 대구야.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래도 좀 급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야 누구는 뭐 선수라고 뭐 다 봐주고 다 해주고 나는 왜 안 되는데 이것이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된 거죠. 욱해서 했다가 사고가 터지니까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본인이 그래서 의원들 단톡방에다가 사과문도 올리고 따로 본인 입장으로 사과도 밝히고 심지어 개인적으로 찾아가가지고 따로 또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정의선 원내대표가 개인적으로는 사과를 받는데 사과문 없다. 그러나 이제 당 질서 차원에서 윤리위가 굴러가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래서 물론 윤리위가 부르면 자기 나가서 선처를 호소하겠다. 그래요? 네, 그런 얘기를 덧붙이긴 했습니다. 정점식 입장에서는 선처를 호소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런 말을 왜? 이제 SBS 재미없게 라디오에서 해? 했는데요. 무슨 게임을 그렇게 재미없게. 근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는 사실 지금 윤리위가 정점식 말을 듣는 단체는 아닙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걸 쥐고 있죠. 그런 게 하나 윤리 있고. 보니까 윤리위원장이랑 부위원장이랑 싸우고 난리 났더만. 거기가 지금 아주 상당하죠. 지금 상당합니다. 거기가 난리야 또. 네. 거기서 멱살 잡기 거기 멱살 잡기 직전이야. 여기가 지금 3명으로 굴러가고 있어요. 총 몇 명인데? 원래 9명이어야 돼요. 9인인데 다 그만뒀어요? 근데 9인을 못 채워서 7인 체제로 굴러가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중에 2명이 사임했습니다. 또 그만뒀어. 그래서 5명 체제예요. 근데 5명 중에 이제 과반 출석의 과반 의결이니까 이 5명 중에 3명 나와서 2명이 의결하면 된다.
라는 논리로 밀어붙여가지고 징계 개시를 의결을 한 거죠. 약간 문제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지수 방통위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 그때랑 비슷한 거예요. 대충 뭐 하면 맞추지 않아? 근데 원래 9명 채워야 될 거 3명에서 2명? 근데 2명 중에 1명은 심지어 위원장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결하는 게 이게 맞느냐가 여기저기서 지금 산발적으로 불만들이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아니 사실은 내용이 심각한 게 저 권영진 의원이 대구시장을 2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그 공백이 있는 거예요. 2번이나. 근데 그 재선 선거운동을 할 때 대구 지역에서 그 장애인 협의회 그 유권자분이 막아서면서 장애인 정책에 관한 이렇게 항의 내지는 항의성 의견 전달을 했거든. 네. 근데 거기서 밀려서 넘어졌다고 입원하신 맞아요. 분이잖아요.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하신 분이 가가지고 그 쌍멱살을 잡을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분이 그때 막 그 꼬리뼈 다 나갔다 막 이래가지고 대구 의사협회에서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발표하고 막 그랬어. 입원해버렸는데 입원할 정도는 아니다. 막 대단하다. 사진에 그때 대단해. 당시 막 들것에 막 심해서 막 그랬던 거 뭐 같아. 테러라고 막 발표하고 그랬어. 기억나네. 예. 그러니까 이제 공교롭게 권영진 의원도 지금 당권파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고 네. 진종 의원 제놓고 이제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다라는 건데 이제 보좌진을 파견한 거가 캠프에 이게 문제다는 식으로 해당행위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걸려 있는 거고 조경태 의원 사실 이것도 전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인 거죠. 근데 박덕흠 의원하고 국회 부의장 경선을 했어. 둘이 붙은 거죠? 네. 근데 당내 경선에서 진 거예요. 지고 나서 그러면은 자당 후보는 박덕흠 후보로 결정이 된 거잖아요. 네. 올라가서 이제 표결을 하는데 보통 의장, 부의장 후보 당에서 수도 올라가면은 표결할 때 그냥 이건 양당 합의이기 때문에 보통 그렇지. 어지간하면 가는데 네. 조경태 이제 민주당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떨어뜨려라. 민주당에 전화를. 네, 해요. 민주당 의원들한테 조경태 의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민주당이 안 찍어주면 떨어지잖아. 네, 민주당, 그러니까 이 내란을 옹호하고 동참했던 박덕흠 같은 사람 국회 부의장 가는 거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저는 맞는 말이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정말 문제였으면 경선 자체를 그랬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 말 자체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전례가 없어서 이게 보통 윤리위 징계라는 것도 보통 이전의 징계 사례를 합쳐서 형평성에서 고려를 하는데 그것도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자당 최다선 의원이 옆 당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당 후보 찍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내란 오보자니까 찍지 마라. 라고 하는 거가.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왔었어요? 아 그때 이제 근데 폭을 보게 되면 근데 막 그 대세 지장은 없었어요. 대세 지장 없었어. 네, 대세 지장은 없었어요. 이게 막 진짜로 막 해가지고 막 클로즈하게 되고 막 했으면 또 약간 이거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대체로 당을 좀 넘어오신 분이잖아요. 네네네. 양당에 이렇게 막 아군이 막 많은 분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당에 다.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좀 떨어지게 된 거라서 이것도 좀 그러니까 이 조경태 의원은 계속 기자회견하면서 나 징계할 거면 장동혁도 징계해라. 장동혁이 더 해당 행위 한 거다. 제가 맞다 보거든요. 장동혁 해당 행위 한 건 맞는데 이게 이거랑 상관없잖아요. 이 민주당이 전화해가지고 저 좀 죄 좀 떨어뜨려 주세요 한 거는 약간 결이 달라가지고 윤리가 이게 어떻게 판단할지 좀 궁금하긴 한데 이게 첫 선례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솔직히 다 재밌다. 내용 자체가 다 재밌어. 내용에서. 그거 생각 안 나요? 최욱 씨가 그 원구성 협의 안 돼가지고 상임위원장 왜 저 사람들이 네. 법사에 안 주면 안 들어오겠다 어쩌고 예, 해가지고 맞아요. 그럴 때 있었잖아요. 예. 그때 제가 그랬잖아. 가만히 놔두면 저 자리 싸움 나가지고 저 맞아, 그렇게 말씀하셨었어. 싸움 나서 들어온다. 이 자리에 대한 욕망 이건 정말 대단하네. 정말 순수하고 투명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가 봐요. 의원들 사이에서는. 어디 가느냐가 그거를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국힘이죠. 예전에 그 박순자 의원이라고 있었어요. 안산에. 그 양반이 국토교통위원장을 했는데 그게 인기 상임위라고 맨날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무슨 인프라 예산 같은 게 많이 예. 나오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1년씩만 하고 양보해 주기로 한 거야. 그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였어. 그 1년 지나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다음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그만하시고 바꿔야 된다 하니까 나 못 그만둔다. 2년 하겠다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나경원이 가서 이제 막 을러대기도 하고 호소도 하고 했는데 병원에 입원해 버렸어. 와.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2년 했어요, 그냥. 채워가지고 대단한 사람들이야. 대단하네. 대단합니다. 이게 어떤 징계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진짜 내용이 심하겠군요. 사실 장동혁 대표가 이 윤리위를 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징계 정치를 함으로써 본인 리더십의 생명연자를 꿈꿨던 건데 윤리위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사실은 잘 안 굴러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3명에서 의결하게 돼서
중징계가 나오면은 이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또 법원 달려가지 가처분 신청하고 할 거라서 이게 또 오히려 이 대한과 미래나 이쪽에서는 할 테면 세게 징계해라. 오히려 발판 삼아서 더 크게 반발할 수 있다. 약간 이제 용수철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든 쉽지 않다. 장동혁은 윤리위원 추가하겠죠 뭐. 추가로 임명해가지고 그건 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 부위원장도 그렇고 왜 위원장이 우리한테 의결도 안 받고 마음대로 기준 발표하느냐, 이거를 왜 징계 넣느냐 해갖고 계속 시끄럽기 때문에 이 면이 안 서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멸할 얘기였는데 아무튼 뭐 운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장 대표. 나는 그거 좀 궁금하던데 그 오세훈 서울시장직 박탈령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게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 엄청나게 큰 돌이 던져진 거라고 그럼요.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는 이거 저희 뇌피셜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바로 논평이 나왔어요. 오세훈 시장 그 박탈직 나오고 나서 이거 문제 있는 판결이다. 장 대표는 좀 늦게 냈더라고. 장동혁은 이것도 하나의 기회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난 지선에서 한동훈과 오세훈이 둘 다 살아서 돌아온 게 국회로 시장도 되고 국회로 돌아온 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안팎에서 흔들 사람이 차기 대선 주자로 불릴 만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팎에 다 있어버리니까. 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 특히나 오세훈 시장 중심으로 한 그 이제 서울 쪽 의원들부터 해가지고 계속 본인이 흔드니까. 근데 오세훈이 날아가게 되면 그럼 본인 입장에서는 리더십을 쭉 밀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약간 좀 속으로 사실 웃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더해서 다음 서울시장은 내가 나갈 수 있는 건가 하는 또 이제 난가병 가신 분들 그런 분들도 몇 분 계시죠. 당내에 이제 그 서울시장을 노리는 분들도 좀 있고. 있죠. 네. 그럼 한동훈도 좋아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국민의힘의 구심점이 큰 게 사라졌으니까 이제는 나 아니겠느냐 이 생각 나 같아도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약간 의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비당권파 사이에서 약간 분란이 있었죠. 비당권파들 사이에서도 오세훈을 지지하는 쪽과 한동훈 지지하는 쪽이 약간 결이 다른데 그렇죠. 한동훈을 지지하는 쪽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시나리오가 적혀있는 기사를 공유를 했다가 저쪽에서 항의를 받고 슬그머니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라고 정리가 된 거죠. 항의를 또 받았어요. 네. 갑자기 안철수 씨가 목소리 내는 것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부전까지 분명히 장동혁 대표 결자 해지해라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더니 갑자기 한동훈 절대 복당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약간 결을 달리고 또 본인 올림픽원도 갑자기 갔어. 가서 막 청년도 만나고 시간차는 좀 있었지만 이거 보면은 안철수 의원도 혹시 서울시장 뭐가 됐든 이게 서울시장 차기 당권이 됐든 서울시장이 됐든 뭐가 됐든 좀 생각을 하고 있나? 이게 또 물음표 나오는 거죠. 안철수는 진짜 나름대로 잘 버티는 것 같아. 진짜 특이하게도 아주 정말 특이하게 잘 버티는 것 같아 안철수가. 매번 이 사람은 이제 정치는 이제 끝이다. 끝났다. 아이고 어떻게 뭐 이렇게까지 해? 아유 끝났다 했는데 잘 버텨. 그 참 그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이미 고점이 지나서 계속 고만 하잖아요. 저는 뭐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 안 합니다. 짱가.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대단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되고 통과되기 전에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 지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동훈도 필버 나도 참여하겠다라고 했는데 국힘에서는 안 받아줬어? 국힘에서는 일단 원내 쪽에서는 뭐 막을 이유는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순번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조율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분명히 중요하죠. 그래서 순번이 해서 할 만한 순번인지, 그러니까요. 그냥 못하는 순번인지 또 중요하고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만약 정조진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고려했으면 한동훈 안 줬겠죠. 근데 정조진 원내대표 약간 다르거든. 한동훈 의원과의 관계나 이런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투톱이 좀 달라요 생각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대변인이 이거 언론의 과잉 해석입니다라고 할 테지만 저희는 대체로 둘이 결이 다르다. 그리고 정점식은 한동훈 복당을 미래에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보고 이제 있다.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